네, 그동안 세 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서 사학비리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구조적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CNB가 취재한 사학 관련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취재 조은혜 기자입니다. 광주 중고등학교에서만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6%, 이미 공적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사학은 공교육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대신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받았습니다. 사학 스스로의 도덕성에 기댄 것인데 문제는 사학 비리가 터져도 현재로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허점이 많은 사립학교법 그리고 거기를 그 빈틈을 노려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그야말로 전횡을 일삼고 거의 인사, 징계, 재정 이런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이나 특별감사로 사학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뚜렷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이런 거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하는 게. 그렇기에 사학비리 해결의 첫걸음은 허술한 법적 규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 못지않게끔 이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방식으로 좀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반발 끝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와 개방감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이 될 수 없는 굵직한 현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인 2007년 7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시기는 되돌려졌습니다.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 순간입니다. 이처럼 사학개혁에는 사학재단의 반발은 물론 여야의 대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학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일정한 제한 조치들을 두고 또 아예 여기에서 재정적인 어떤 회계비리라든지 횡령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엄히 처벌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에 비춰볼 때 결국 사학법 개정은 사학재단의 자정 노력과 교육당국의 의지, 여야 의원의 대승적인 합의, 여기에 국민의 높은 지지까지 동반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 지난 총선의 압승으로 여당이 최대 의석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5년 전 사학개혁의 물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